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로바임 창시자 선35 스타입니다.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내분비계 질환이 있죠. 다운성 난소증후군. 다운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피임약과 메토프로민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동안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거나 치유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한성 난소증후군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한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분명히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약이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힘들어요. 다한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한성 난소증후군을 예방 목적으로 갖고 계신 여성분들도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법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자, 우선 다하스 난소증후군의 특징에 대해서 살짝 이제 제가 언급할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불규칙한 생리 주기에 가끔 하는 희월경, 무월경, 거기다 난임까지 이어갈 수 있고 여드름, 체증 증가와 다모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특히 이 다모증은 턱이나 코 하복부에 남성처럼 털이 자라나는 현상인데 다한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300명의 다한성 난소증후군 여성을 조사한 결과 다모증이 있는 여성들이 다모증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는데 낮은 자존감은 우울증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염려스러운 부분은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13만 1,805명의 여성을 조사한 결과 진짜 많은 분들을 조사한 거예요. 다양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없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비해 BMI가 2배 높았습니다. 2배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 비만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다양성 난소증후군이 일어나는 걸까? 최근 연구에서 이게 입증이 됐어요. 이 주장이 많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드로겐 과다증입니다. 안드로겐이라는 것은 남성 호르몬처럼 작동하는 물질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냥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 생산돼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분비된다는 거지. 그래서 안드로겐 과다증이 일어나는 거죠. 높은 테스토스테론은 체중 증가와 무월경, 난임, 여드름, 다모증 이거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왜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걸까? 그건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 바로 음식 때문이에요. 음식. 고기, 튀김 음식, 달달한 음료수,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 섭취율이 높고 반면에 낮은 채소 섭취율은 다양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식사 패턴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유랑 시리얼을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동료가 건네진 과자 먹고 그리고 점심으로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식후 또 달달한 게 땡기잖아요. 스타벅스 가서 프라푸치노 한 잔 마시고 또 퇴근했는데 너무 늦게 퇴근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또 요리하고 있어요. 배달 어플 찾아보잖아요. 뭐 이제 튀김이라든지 떡볶이 같은 분식. 여성분들은 근데 분식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먹으면서 동시에 하루 종일 의자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혈당이 스파이크 치고 인슐린이 스파이크 치고 그게 만성적일 경우에는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 이전에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먹다. 그렇게 되면 살이 찌겠죠? 그러면 지방 조직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간에서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얽히고 설켜 있다 좀 복잡해요. 결국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음식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체중 증가와 다모증, 여드름, 그리고 배란이 정상화될 수 있는 1차 치료 요법으로 음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약을 처방받고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다이어트 하라고. 아니 다이어트 뭐 말이 쉽지 누구나 안 해본 적이 있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꾸역꾸역 가공식품을 참다가 나중에는 막 과자 빵 같은 거 잔뜩 사가지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저는 이런 현상을 탄수화물 폭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폭발은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다양성 난소증후군을 고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대부분 여성분들은 저칼로리식 식단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칼로리 식이요법은 다양성 난소증후군을 개선하는 데는 뛰어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은 허기진다는 단점, 그리고 탄수포화를 터트린다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식단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양성 난소증후군을 예방, 치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식자재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식자재를 갖고 식단을 잘 구성하면 맛도 있고 맛이 있으면 만족감도 있을 겁니다. 만족감이 있으면 음식 갈망으로부터 약간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음식이 뭐냐? 바로 생선입니다. 다양성 난소증후군에서 염증성 물질인 TNF-알파와 인터루킨-6 이 2가지 물질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 2가지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죠. 인슐린 저항성은 안드로겐 과다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런데 생선에 있는 DHA랑 EPA가 이 2가지 염증성 물질 수치를 떨어뜨려요. 그 증거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은 TNF-알파와 인터루킨-6가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생선의 풍부한 DHA랑 EPA를 보조제로 섭취한 섭취군과 위약군으로 나눈 뒤 3, 6, 9, 12개월 동안 비교한 결과 이 섭취군에서 2가지 염증성 물질이 감소했어요. 여러분들 생선 잘 섭취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선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난소에는 과린막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활성산소에 되게 민감한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기능의 문제가 쉽게 발생됩니다. 과린막 세포의 기능 문제는 난임과 관련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과린막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필요해. 그게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에요. 설포라판은 양배추랑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블루베리. 다양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에게 블루베리에 함유된 레스베랄트롤을 보조제로 섭취한 섭취군과 위약군으로 나눈 뒤 3개월 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위약군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섭취군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3.1%나 감소했습니다. 23.1%가 어떤 의미인지 참 와닿진 않죠.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충분히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이 흔히 처방받는 피임약인 머시론과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1년 동안 복용한 결과 각각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9%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레스베라트론은 3개월 만에 23.1%.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키톤입니다. 키톤은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체중 감소에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12주 동안 다양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에게 지중해식 키토제닉, 카니보어 아니에요. 저탄고제 아니에요. 저희 키로바이옴과 유사한 식이요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키로바이옴이 훨씬 더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2주 동안 다양성 난소증후군 여성분들에게 이 지중해식 키토제닉을 조사했는데 무려 체중이 9.43kg 감소했어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9% 감소했죠. 19%는 1년 동안 머시론과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값과 같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2.85에서 2.32로 감소했습니다. 2.5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하는 수치이거든요. 그에 비해 2.32는 그만큼 낮기 때문에 회복 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혜택을 얻었습니다. 다양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이 무월경이라든지 난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난포 자극 호르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정상인은 1대1인데 다양성 난소증후군은 2대1 혹은 3대1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중해식 키토제닉 한 여성들에게서는 2대1에서 1.5대1 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어떠한 의약품과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식이요법만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임약이라든지
메트포르민인 당뇨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선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식자재를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까? 우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고등어 반마리 정도. 보통 냉동으로 판매되는 거 반마리씩 팩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마리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조리법이 되게 중요해요. 찜으로 먹어야지 DHA랑 EPA를 어떠한 큰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키로바이옴은 항상 찜이 메인 조리법이거든요. 먹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탕이라든지 조림. 그러나 구이는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에 그 DHA랑 EPA가 산화돼요. 산화된 기름을 먹으면 지질 과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블루베리는 한 30g 정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드셔도 되고 본인이 먹고 싶을 때 단 두 번은 드시지 마세요. 한 번 정도만 섭취하고 그냥 냉동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생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그냥 물에 잘 세척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배추랑 블루베리 얘들은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섭취하세요. 오전에 양배추를 선택했다고 하면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만 먹지 말고 얘네하고 같이 또 먹을 수 있는 최소한 두세 가지를. 그리고 한국인의 아주 훌륭한 식자재인 발효 식자재인 김치도 적당하게 드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국도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국, 미역국, 된장국. 자, 다 한식이죠. 저의 키토바이옴은 한식 위주의 키로제닉 그런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키로제닉보다도 훨씬 큰 혜택이 있어요. 특히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한식을 먹어야지. 꼭 뭐 외국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맛이 없어. 어머님이 맛있게 해준 반찬들 있잖아. 그런 거 다 한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키톤, MCT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으로 MCT 오일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는 MCT 오일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해도 됩니다. 단 적정량을 맞춰야 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공기는 좀 많아. 한 반 공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키가 되게 크신 분들은 그 이상을 드실 수는 있겠지만 알려준 대로 식자재를 구성해서 한번 식사를 하시면 분명히 본인만의 적정량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 관리가 최고다. 여러분들 음식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다 보면 더 나은, 더 개선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나성 난소증후군이 결과가 같지만 원인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체중인 다나성 난소증후군 이런 여성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 식자재가 물론 되게 도움이 돼요. 물론이 아니라 당연히 도움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도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큰 혜택, 큰 효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빨리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근육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다나성 난소증후군으로 넘어가는 경우 동반 질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음식이 최고입니다. 음식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나성 난소증후군을 예방, 치유,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